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비상에 돌입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군사에 집착하는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파일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파일의 출처는 러시아 군사 최고위층.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파일을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에서 활동하던 민간 기술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전략 군사정보 내부에서 유출된 한국 군사력 분석 보고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큰 위협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입니다. 러시아 최고 전략정보 요원이 대한민국을 목격한 뒤 남긴 고백.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다. 세계 주요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군사력 보고서 긴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왜 러시아의 엘리트 정보 요원이 목숨 걸고 이걸 세상에 흘렸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세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재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반 드미트리예프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투 현장에 뛰어드는 일도 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도 전쟁은 시작됩니다. 머릿속에서요. 저는 러시아에서 군사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 문서를 읽고 분석하는 일을 해요. 숫자, 영상, 위성사진, 이상한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평소엔 아주 조용한 일이에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창밖엔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는 그날도 쓴 블랙커피를 3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제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아주 진지했어요. 이반, 그가 말했어요. 다음 임무다. 대한민국을 분석해.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나만이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건 농담 같은데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 동료들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미국, 중국, 나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만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나만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은 K-팝, 삼성, 그리고 매운 라면 정도였어요. 제 상관은 눈썹만 살짝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마. 그리고는 두꺼운 서류철을 제게 건넸습니다. 전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습관처럼 파일을 열고 대충 넘겨봤어요. 탱크, 전투기, 병력수 다 그냥 평범했어요. 군사 예산도 크지 않았고 북한보다 병력도 적더라고요. 이건 금방 끝나겠네 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이면 끝나겠다. 빨리 끝내고 중요한 일로 넘어가자.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군사훈련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첫 영상은 눈 덮인 산에서 찍은 훈련 장면이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장비를 들고 산을 타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걷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다음은 미국과 합동훈련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똑같이 보였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작전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한국군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이상한데? 확인하려고 다시 보고 또 봤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어요. 표면적인 정보와 실제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요. 문서상으로는 그냥 중간쯤 가는 나라.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정확히 뭐가 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임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뭔가가 피어올랐어요. 호기심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지루한 임무에서 뭔가 특별한 걸 억지로 찾으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파고들면 들수록 뭔가 안 맞는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군 병력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어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탱크 수요? 많지 않았고요. 공군 전력도 괜찮긴 했지만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모든 정보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중간 정도다. 특별할 게 없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본 건 날카로움이었어요. 속도, 조용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느 보고서에는 실시간 반응 훈련 기록이 있었어요. K9 자주포 썬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기 실제 반응 속도에 대한 데이터였죠. 신호를 받고 첫 번째 포를 발사하기까지 걸린 시간? 3분.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어요. 너무 빠른데 제가 속삭였어요. 참고로요, 저희 러시아 자주포는 같은 조건에서 5, 6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아주 숙련된 조종수 기준으로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또 같은 시간. 그리고 또 4개의 자료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동료 안드레이가 지나가다가 제 화면을 보고 말했어요. 아직도 한국 자료 보고 있어? 이반, 이젠 그만 좀 해. 우크라이나 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한 영상에 도달했어요. 유출된 훈련 영상이었는데 화질도 나쁘고 군용 드론 촬영 같았어요. 한국 전차부대가 기습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요.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당황도 없고 지연도 없고 명령은 짧았고 반응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명령만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병사들은 단순히 강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법을 훈련받은 병사들이었어요. 심지어 하급 병사들도요. 이건 저희 러시아와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위계 구조입니다.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상황이 급박하면 멈추게 되죠.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즉시 적응했어요.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움직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아주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야.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왜 아무도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나토도 CIA도 조용하지? 왜 세상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의 작은 동생 정도로만 보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모르는 진실을 제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전략적 착오 코리아. 왜냐면 우리는 정말 잘못 보고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맞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착오일 수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차가 정확히 움직이고 병사들이 몇 초 만에 반응하던 그 장면들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기보단 신기했어요. 한국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숨기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마치 키 큰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엎드린 호랑이처럼요. 눈을 감은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설렘을 안고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두근거림에 가까운 긴장감 같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 관련 파일들을 열었어요. 이번엔 훈련 영상들이었어요. 공개된 것도 아니고 내부 자료였어요. 화질이 나쁘거나 잘려있기도 했지만 그중 하나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 영상은 미국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장면이었어요. 보통 이런 훈련에서는 미국 쪽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는 따라가는 구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훈련 중 적이 갑자기 공격하는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었고요. 미국 쪽은 잠깐 멈췄어요.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한국군은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뭇거림도 혼란도 없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반응했어요.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다시 재생하고 느리게 돌려봤어요. 프레임 단위로요. 그리고 확실히 확인했어요. 한국군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뒤에 있던 동료 파벨이 다가왔어요. 그는 군 정보 분석만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에요.
이거 좀 봐줘. 제가 말했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가 제 뒤에 서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저 사람들 명령 내리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파벨은 찡그린 얼굴로 다시 화면을 봤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죠. 아니요, 이건 정상 그 이상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무기 보고서, 지휘 구조, 통신 매뉴얼, 훈련 기록. 찾으면 찾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자기들만의 전쟁 방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건 미국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독자적인 전투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계의 눈은 항상 미국, 중국, 러시아를 보죠. 그 틈에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배경에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겠더라고요. 진짜 한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낀 공포였어요. 아, 우리가 이 나라를 완전히 과소평가했구나.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다 함께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걸 봐왔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최고의 비밀 보고서도 다뤄봤고 위험한 정보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내부 시스템에 이렇게 검색했어요. 대한민국 지휘소 영상.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지도나 도표, 흐릿한 사진 몇 장 정도 나오겠지 싶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떴어요. 이름은 단순히 아이즈 올리.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 영상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통제실, 여러 개의 모니터, 조용한 목소리, 유니폼 입은 사람들. 근데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고 질서정연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정보는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각 화면에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드론과 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고 있었고 지도 위에는 붉은 점, 파란 점,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상황실이 아니라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전장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사결정 방식이었어요. 저희 나라 시스템은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죠. 그래서 빠르게 결정해야 할 때는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인공지능 AI 시스템까지 운용하고 있었어요. 한쪽 화면에는 적군의 예상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적이 오기도 전에 어디로 올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건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시스템이야. 저는 바로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페트로프 대령님, 이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가 제 책상으로 와서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5분쯤 지났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미국 기술이 아니라고? 진짜 한국 거야? 네. 전부 다 한국산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군. 그 뒤로 저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한국 관련 자료는 전부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휘체계, 병참 시스템, 작전 매뉴얼, 외국의 평가 보고서까지요. 그 결과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은 큰 군대가 아니라 똑똑한 군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목표는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실력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실력은 조용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이걸 눈치 못 챘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무섭다. 나토도, CIA도, 중국도. 아무도 이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나라는 적이 아니어도 그 실체를 모른 채 상대했다간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용한 힘이야말로 진짜 무기였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지휘 체계와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 건 정말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했어요. 보고서 안에 있던 707이라는 단어 하나. 예전에도 몇 번 스쳐본 적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왠지 그 단어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봤어요. 파일이 열렸고 첫 화면은 흐릿한 야간 투시 영상이었어요. 녹색과 검정이 뒤섞인 화면에 산과 숲이 보였어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벼랑을 조용히 타고 올라갔고 다른 한 명은 바위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통과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망설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거 진짜 훈련 맞아? 다시 파일명을 확인해봤어요. 707 특수임무단 도시 및 산악훈련 영상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영상을 아무리 봐도 훈련처럼 안 보였어요. 진짜 전투에 투입된 것 같은 완성도였어요. UDT, 특전사. 이게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더 많은 영상을 찾았어요. 도심 전투훈련, 바다 침투, 사막 정찰, 눈 덮인 산속 저격 훈련까지. 그들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명령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행동하고 있었고요. 서로의 생각을 눈빛 하나로 읽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훈련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 동료 세르게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이에요. 정말 강한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죠. 그는 영상이 시작되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얘네들 진짜 그림자네. 영상을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어. 당황도 없고 우리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 세르게이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대단한 인정이에요.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았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부대를 만들었을까? 그러다 깨달았어요. 한국은 분단국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라는 위협과 마주하고 있죠. 그들에게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비는 또 어땠냐고요? 미국산 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 장비들을 쓰고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 고급 통신기기, 소음 없는 무기, 심지어 소형 드론까지 훈련에 도입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남의 기술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로 생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렇게 메모했어요. 이들은 그냥 병사가 아니다. 잠든 호랑이의 발톱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쟁이 온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군의 사람도 봤고 시스템도 봤어요. 이젠 남은 게 하나 있었죠. 무기. 처음엔 탱크부터 보기로 했어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탱크에 자부심이 있는 나라잖아요. 크고 무겁고 강력하고 마치 땅 위의 괴물처럼요. 저희는 T-90 같은 탱크를 자랑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K 흑표 전차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요, 그 전차가 진흙, 언덕, 강 위를 지나가는데 마치 고양이처럼 가볍게 움직이더라고요. 코너를 날카롭게 돌고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포를 쏘고 속도도 반응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수치들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저희 탱크보다 빠르고 가볍고 심지어 정확도도 더 높았어요. 그제 알았어요. 이 전차는 크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똑똑하게 움직이려고 만든 거구나. 다음은 자주포였어요. K9 썬더. 제가 예전에도 이 무기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출 현황을 확인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터키, 이집트, 호주,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한국산 자주포를 사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신뢰를 파는 거고 동맹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왜 다들 한국 걸 고르는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바로 답을 찾았죠.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운용법, 훈련, 시스템 전체를 함께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전략적으로 똑똑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게 있었어요. 드론. 단순히 하늘에서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술용 드론, 그리고 군집 드론까지 실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어떤 드론은 정찰용이고 어떤 드론은 타격용. 심지어 로봇 병력도 있었어요. 4발 달린 로봇이 산을 오르고 어두운 터널을 카메라로 탐색하는 장면도 봤어요. 이건 상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한국이 만든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을 먹게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7일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이미 연료도 있고 원자로도 있고 기술도 다 갖췄어요. 근데 그걸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정말 깊이 느꼈어요. 한국은 핵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핵 없이도 강할 수 있어서 만들지 않는 거구나. 그들은 무작정 무섭게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의자에 기대 앉아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론 조용한 이 나라가 속으론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소리내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만들고 조용히 준비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할 땐 이미 5걸음은 앞서 있을 거예요. 제 사무실은 늘 조용했어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너무 시끄러웠어요. 생각, 의문, 걱정. 제가 한국에 대해 본 모든 자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 규모의 군사력.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근데요, 제가 실제로 본 것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못 본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미사일을 끌고 나와 자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강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집중해서 꾸준히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 안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문득 한국 사람들,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떠올랐어요. 정부나 군인들 말고요. 일반 시민들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총을 쏠 줄 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총을 들어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조준하고 사격하고 명중시킬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총을 다루는 건 경찰이나 군인들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젊은 남자들은 거의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요.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성인식 같은 거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카페 영상을 봤어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대화 주제가 총기 사격 점수랑 야간 행군 경험이었어요. 난 그때 40킬로 행군했어. 우린 42킬로였어. 비까지 왔는데 말이야.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동료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선 총 쏠 줄 아는 사람 찾는 게 편의점에서 컵라면 찾는 거만큼 쉬워. 그 말이 처음엔 웃겼는데 지금은 진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 나라는 군대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나의 훈련된 공동체다. 비록 지금은 유니폼을 벗었어도 그 경험은 몸과 마음에 남아있어요. 규율, 협동, 속도, 정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 그제야 저는 한국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보고서 제목은 전략적 착오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그날 제목을 바꿨습니다. 잠든 호랑이. 왜냐하면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고 포효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시작할 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진짜 한국은
세상이 제대로 봐야 할 나라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하는 일은 힘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거죠. 보통은 핵무기, 병력수,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살펴봐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소리 내지도 않고 위협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조용함 속엔 엄청난 게 숨겨져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이 작고 부드러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들은 조용하게 강해졌고 매일같이 준비해왔으며 자기 힘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쟁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눈이 있었어요. 제가 최종 보고서에 적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K 전차는 러시아 최고 전차보다 민첩하고 똑똑합니다. 특수부대는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중의 정예입니다. 지휘 시스템은 AI와 드론까지 통합된 상상 이상의 속도와 정밀함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를 7일 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정말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무기로 쓰지 않아요. 대신 전략과 실력으로 위협을 넘어서요. 그건 정말 고급스러운 방식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을 그냥 K-팝, 전자제품, 매운 음식만 있는 나라로 보지 마세요. 더 깊이 봐야 해요. 훈련된 군인들, 말없이 쌓은 기술력, 조용하지만 단단한 국민의 태도. 그게 바로 진짜 한국의 얼굴이에요.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어요.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전쟁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매일같이 준비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면 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진실은 남아야 하니까요. 저는 한국을 감시하라고 명령받았지만 결국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언제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힘, 세계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저력. 이제 아시겠습니까? 분단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들은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방울,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